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기존 이론적인 논리를 좀 깨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사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가를 키우기에는 이 잎수가 50장에서 60장이 필요해요. 잎 하나하나가, 이 과일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대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잎수가 50개에서 60개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잎수가 많아야지 사과는 대가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 관점에서 또 생각하면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잎들이 강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양분을 만든 거를 과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잎이 튼튼하고 두껍고 좋으면은 대가가 된다. 그런 논리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영양분이라는 거는 잎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과일에 전달하고, 가지나 잎이나 이런 데다 또 전달하는 거죠. 두 군데서 이게 영양분을 생산을 해 가지고 과일에다가 모으는데요. 과일은 지금까지는 안 커졌을 거예요. 지금은 6월 초까지는 양분 전환기라고 저장했던 양분으로 꽃도 피우고 이 과일도 키우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6월 초 중순이 넘어가면은 저장된 양분은 다 소모를 하고요. 그때부터는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서 과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신초가 멈추는 시점부터는 잎에서 강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잎에서 만든 영양분으로 과일을 제일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다 달라요. 6월 초까지는 저장된 양분, 작년에 저장된 양분. 그러니까 작년에 수세가 너무 약하든지, 꽃눈이 안 좋다든지, 동해를 입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런 나무라든지,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저장된 양분이 부족하겠죠. 부족하면은, 양분이 6월 초까지는 저장된 양분으로 이 사과를 키우는데, 저장 양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사과가 안 크겠죠. 그러다가 6월 초중순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이 사과나 잎이나 가지에다 보내주서 그걸 성장을 시키는데요. 지금부터는 거의 잎에서 많이 강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과일을 키우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 시점이 되면 신초들도 어느 정도 멈춰요. 2차 성장했던 이 가지 끝이나 신초들이 먹는 시기에 이 잎에서 생산한 양분을 과일을 키우는 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부터. 지금 시기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일러요. 아직은 2차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 정도는 지금서부터 이 강합성 작용을 한 양분을 과일에 보내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그러고 2차 성장이 완전히 멎는 장마가 끝나는 그런 시점 있죠. 8월 초 그 정도 되면은 완전히 그 과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양분을 꽃눈, 과일 두 군데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양분, 저장도 시키겠죠. 뿌리나 남는 영양분은 뿌리에다도 저장을 시키고 내년을 위해서. 그래도 이 사과나무들이 주 목적이 종족 번식이잖아요. 씨앗을 퍼뜨려 가지고 자기 종자를 퍼뜨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은 무조건 과일을 키우는데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잎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잎수가 많으면 대가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그거를 다른 논리로 한번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논리는 뭔가 하면은 이 잎수가 과도하게 많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잎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거는 2차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잎수가 많다는 거는 2차 성장을 아직 멈추지 않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양분을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신초가 멋지가 않고 2차 성장을 한다는 거는 양분을 갖다가 과일에다 보내야 되는데
나무가 자라는데 소모를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이 클 수가 없죠. 과일이.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잎이 너무 많은 거, 너무 그러니까 우거진 나무 있죠. 지금 사과나무 같이 이렇게 신초가 먹고 잎수가 이 정도가 이렇게 적당한데, 어떤 나무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들을 보면 아직 신초가 막 이렇게 웃자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력이 세서 그런 건데, 이 세력이 세면은 양분이 계속 자라는데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과 굵은 데다가 보내는 게 약하겠죠.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이 가지가 너무 우거지잖아요. 이렇게 신초가 빨리 먹지 않고 이러면 품질 좋은 사과 과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나무 같이 이렇게 수세가 안정이 딱 돼야 돼요. 신초들이 딱 멎으면은 그때부터는 과일들이 엄청나게 굵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그러면 이런 거는 빨리 착색도 돼요. 그래서 당분도 그러니까 과일이 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당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축적된 양분을 신초에 투입을 안 하고 이 강합성 작용을 한 양분을 과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빨리 크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커지면은 얘들이 이제 착색을 시키는 거죠. 이 정도 크면은 이제 됐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들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착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색이 빨리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잘 나고 사과도 맛있고. 그런데 이 나무 같이 이런 나무는 신초가 저렇게 빨리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신초의 영양분이 계속 가는 거예요. 늦게까지. 8월, 9월까지. 그러다가 보면은 과일들이 맛이 없겠죠. 과일들이. 저렇게 신초가 자란다는 거는 질소 성분이 과도하게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분이 적당하면 저렇게 신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양분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늦게까지 저렇게 신초들이 성장을 하면 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저장 양분을 저장을 못 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신초가 자라기 때문에 빨리 신초가 먹고 남는 영양분은 과일에 보내고 남는 영양분은 저기다가 뿌리나 나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신초가 자라면은 저장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꽃눈도 부실해요. 그래서 내년까지 저 피해가 오는 거예요. 사과 농사를 지면서. 지금 나무 같이 이렇게 수세가 안정이 돼야 돼요. 신초들이 거의 멎어야 돼요. 이렇게 끝이 다 이렇게 끝이 이제 도톰하게 멎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과일도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착가량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수세가 안정이 되면서 과일도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잎수가 많아야지 사과가 굵고 크다, 이런 논리, 이제 이론적인 논리를 제가 이제 뒤집는 건 아니고 이제 반대되는 얘기, 약간 그렇지 않고 반대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래 착가량이 없고 냉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나무가 사과는 막 머리 많아야 되겠죠. 그런 원리라면은 사과나무가 막 올해 냉해를 입어가지고 사과가 안 달렸는데 거기 사과가 한 30개밖에 안 달렸어요. 이런 나무는 한 140개 이 정도 220개 정도 달렸거든요. 이 나무는 220개에서 240개. 그런데 50개, 30개, 20개 달린 나무들은 막 우거졌잖아요. 잎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과일 하나당 잎수가 보통 대가를 만들려면 50개, 60개인데 그런 과일이 착가가 많이 안 된 데는 막 300개, 400개 잎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머리 많아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과 착가가 많이 안 된 거는 도장지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분이 다 도장지로 가는 거예요. 신초 자라는 데다가 소모를 하는 거예요. 과일에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과일도 안 커요. 품질이 안 좋아요. 그러고 수세가 세다는 거는 질소 성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소 성분을 과일에다 많이 보내요. 그러다 보면은 과일도 빨리 착색이 안 되고 당도도 떨어지죠. 질소 성분이 많으면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수세를 안정시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소 성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거죠. 그런데 질소 성분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꼭 필요한 양분은 질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나무들이에요. 성장하는 데는 질소만한 그런 영양분이 없어요. 무조건 과일도 커야 되면은 질소 성분이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도하게 도장지가 발생하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너무 제가 요소 비료, 질소 비료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꽃눈 발생을 하지 않고 이게 사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수세를 약하게 키우는 분보다 90%는 수세를 너무 세게 키워가지고 실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수세가 약한 거를 끌어올리는 거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연면 시비 해도 되고 지금은 토양 시비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부족한 영양분은 연면 시비로 해야 돼요. 그래 어떤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토양에다가 유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유박은 하면 안 되고요. 유박이라는 거는 미끄럼용이에요. 겨울이나 초봄에 이제 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영양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가 빨라야 3개월까지 가요. 3개월 간다고요. 그러면 3개월 가면 착색이 안 되겠죠. 그 영양 질소가 계속 공급이 되면 과일에. 근데 비료는 안 그렇잖아요. 비료는 특히 연면십이라는 거는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소모가 돼요. 빨리 효과가 있고 빨리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면시비를 요소 연면시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세가 약한 나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영양분이 과일로 가겠죠. 많이. 그러니까 과일이 커지는 거예요. 잎도 좋아지고요. 잎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강합선 장이 활발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다시 과일로 가겠죠. 당연히 이제 수세가 약했기 때문에 꽃눈이 다 멎었던 게 일부는 트이겠죠. 일부 트이는 게 이제 꽃눈이 트이는 것보다는 척지 끝, 상부 그런 정부 우세성에 따라서 몇 군데만 트이는 거예요. 연면시비 한 번 한다 해서 수세 약했던 나무가 막 과도하게 세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세를 끌어올리는 거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수세가 한번 세진 나무를 수세를 다운시키는 거는 그거보다 10배, 20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부산은 수세가 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세가 계속 약한데 연면 시비도 안 하고 추비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분은 좀 정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잎을 보면 알잖아. 잎이 얇고 색도 연한 색이고 그냥 잎이 빳빳하지가 않고 그냥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세가 약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연면 시비 해야죠. 5월달, 6월달은 당연히 토양에다 추비를 해야 되겠죠. 질소 가리. 추비는 질소 가리가 기본이에요. 질소는 잎을 푸르게 하고 나무 성장을 시키고 과일을 크게 하고 가리도 마찬가지로 가지나 이런 걸 튼튼하게 하고 근데 이제 과일을 더 굵게 만드는데 더 영양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 성분을 가리가 약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만 했을 때는 신초 발생이 과도하게 많은데 거기다가 가리를 같이 한다는 거는 가리가 그 질소 성분을 약간 눌러줘서 생식 생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추비는 어떤 식물이든 질소와 가리를 동시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 연면 시비 하는 거는 그거는 수세가 완전히 떨어진 나무 그런 나무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요소 연면 시비를 하는 거고 과일과 나무 수세를 동시에 살릴 때는 항상 질소와 가리는 붙어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수세가 그렇게 약할 동안까지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세 끌어올리는 거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수세가 센 나무는 못 잡아요. 잡기가 힘들어요. 인상가리 이런 거 뭐 2번, 3번 이래 칠하는데 수세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과일 착과가 없고 수세가 세고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 환경을 개선하는 게 지금부터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수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오늘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착과가 많이 안 되고 이런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은 겁먹지 말고 2차 성장하는 거를 지금부터는 1단, 2단 정도는 공기 잘 통하고 햇빛 잘 들어가게 해야지만 1단, 2단에 꽃눈이 생겨요. 착과도 부족한데 잎수는 많고 우거지고 공기는 안 통하고 햇빛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꽃눈이 안 돼요. 꽃눈이 이 꽃눈들이 도톰하게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 사과나무나 식물은 햇빛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사과 착과량이 없고 우거진 나무, 도장지가 과도한 나무 이런 나무들은 그게 꽃눈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내년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착과량이 많지 않고 수세가 약한 나무, 수세가 센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은 과감하게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1, 2차에 나눠가지고 도장지를 제거를 해야 돼요. 하늘로 쭉쭉 솟은 거 있죠. 굵은 가지. 그런 가지는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바람 잘 통하게 하고 햇빛 잘 통하게 하고 그래야만 돼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지만 이제 8월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장지를 억제해 줌으로써 꽃눈에 영양분을 집중을 시키고요. 그러고 양분 저장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때 전지는 이제 여름 후반으로 초 가을 접어들면 그때는 도장지 많은 나무들 하늘로 솟은 가지, 굵은 가지 이런 거 사정없이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영양분 축적도 덜 하고요. 그러고 이제 가을 접어들어서 이제 그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양분을 저장하잖아요. 얘들이 사과나무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는 사과는 안 키우고 그때부터는 착색이 들어가죠. 그때 도장지나 이런 거는 겨울 전쟁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빼내는 게 좋아요. 막 과감하게 전정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잎수 너무 이제 도장지가 많은 나무 이런 나무를 꽃눈 2차 성장할까봐 도장지 제거를 과감하게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잎수가 과일도 크고 품질이 좋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동 상천농원이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